있었어요. 정책을 만들어내서 추진하는 활동이 있죠. 요거를 다루는 분야를 행정학의 첫 번째 강론인 정책학이라 그래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고 집행되고 평가되는지 이러한 정책 과정별로 살펴보는 게 정책학이야. 이 정책학이 또 중요해요. 강론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한 4문제 가까이가 또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학이 끝나면 그 다음 나오는 강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부 다 관리 이론이에요. 관리 이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관리 이론이, 자, 순서적으로 보면 여기가 3번이죠. 자, 정부의 조직 관리를 다루는 이론. 요거는 이제 행정학에서는 조직 이론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조직의 구조, 조직 속의 인간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각종 이제 이론들을 동원해 가지고 조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행정이라는 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이라는 기구가 필요하죠. 이런 걸 이제 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관리 이론은 이제 인사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정부에서는 인사 관리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자,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공무원이라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죠. 이 공무원이라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활동을 다루는 분야, 요거를 인사 행정론이라고 표현해요. 인사 행정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재무 관리에 해당하는, 이걸 정부에서는 재무 행정론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정부가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돈,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정부가 사용하는 이 물적 자원, 재정 자원은 전부 다 어디에 반영이 되냐 하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돼요.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개회가 되죠. 이 정기국회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 정기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 의결시켜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게 정기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재무행정의 대부분의 얘기는 다 뭐냐 하면 정부 예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재무행정론을 다른 말로 예산론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자, 행정학의 이론 체계는 먼저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엔 강론인데, 강론은 크게 나눠보면 정책 이론하고 관리 이론으로 나뉘어요. 관리 이론은 다시 3개로 조직 이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각각에서 요 관리 이론들 가운데서는 한 3문제 정도씩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됩니다. 이게 행정학의 기본적인 이론 체계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좀 추가가 됐는데, 자, 지금 5편까지 봤죠? 제가 아까 총 7편이라 그랬죠? 그럼 6편으로 뭐가 나오냐 하면, 자, 이게 행정이죠. 행정.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인데, 활동의 내용은 크게 정책활동하고 관리활동으로 나뉘어요. 이러한 행정활동의 대전제는 민주주의야. 누구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행정을 과연 어떻게 책임지우고 통제할 것이냐, 민주주의 구현과 관련해서 요거 이제 다루는 분야를 행정 책임론 또는 통제론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추가해서 뭐가 나오냐 하면 현재의 행정 상태를 보다 나은 상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를 행정 개혁론이라 그래요. 요거를 이제 그 행정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로 본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행정을 통제하고 다시 이제 시정 조치하는 활동이라고 해서 요거를 행정 한류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즘엔 잘 이런 표현 안 쓰고 한류라는 게 영어로 피드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행정 책임론 또는 행정 통제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6편까지 봤죠?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 자,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 크게 내용적으로 정책활동하고 관리활동인데, 이때 말하는 정부는요 중앙정부를 말해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어떤 단위를 관장하냐 하면 내셔널한 단위를 관장을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본 행정은요, 한 국가를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국가행정을 다루는 거예요. 국가행정을. 자, 근데 여러분, 자,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은 한 국가를 단위로 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서울이라는 지방, 부산이라는 지방을 단위로 해서도 공공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죠. 요거를 다루는 분야를 지방행정론이라 그래요. 자, 요걸 지방행정론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자,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지방행정을, 지역을 단위로 하는 공공문제 해결, 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뭐로 해요? 중앙정부가 관리를 파견해서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 지역의 행정을 하죠. 그래서 지방행정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다른 말로 지방자치론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학의 전체적인 체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편 정도로 구성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 분포 20문제 기준으로 총론에서 이제 한 4문제에서 5문제, 또 정책학에서 한 4문제, 요 관리 이론들 각각에서 2문제, 3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1문제 정도요. 1문제나 2문제,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에서 한 2-3문제가 나와요. 특히 요 지방직 시험이 또 있죠. 여러분, 우리 시험은 이제 국가직 시험이 있고 7급이든 9급이든 지방직 시험이 있는데, 이 지방직 시험에서는 요 지방행정은 거의 3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분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출간되는 이 교재 보면 그 앞부분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간략하게 머릿말하고 그다음에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 분포도도 3개년치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문제 분포도도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 공부 방법론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행정학의 기본적인 체계다. 이거는 뭐 시간 지나면서 저절로 습득될 내용인데 개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시대적인 전개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공부 안 하더라도 저절로 공부하면서 습득이 되죠. 그죠? 통일신라 시대 다음에 고려시대 와요? 조선시대 와요? 그치? 그건 저절로 습득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습득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간을 했고, 이번에는요, 이번 텀은, 이번 이제 2달 강의는 제가 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강의가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6시간씩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난달부터 좀 이론반을 거의 심화 형식으로 시간을 늘려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좀 촘촘히 자세하게 볼 건데, 그래서 총 8시간씩 수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오늘 수업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죠. 토요일 오후에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8시간을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8시간씩 총 8회를 해도 그래도 시간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앞부분은 좀 충실하게 하고 뒷부분에 가면서 이제 시간에 쫓기니까 막 이제 좀 설렁설렁 하게 되는데, 그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초점을 좀 달리해서 앞부분을 조금 빠르게 갈 거예요. 앞부분을. 그래서 좀 처음 이제 수업 듣는, 그렇다고 해서 막 설렁탕 먹듯이 설렁설렁 하지는 않을 거야. 앞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심화 수업이에요. 근데 A부터 Z까지 다 막 촘촘하게는 못 하겠더라고. 사실 시간 자체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앞부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할 거예요.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요 지방행정, 특히 재무행정, 지방행정, 되게 이론 수업 한두 번 듣고 난 친구들이 재무행정하고 지방행정을 좀 많이 취약해 이제 생각하던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두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책이 아직 출간이 안 된 관계로 유인물로 지금 보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총론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총론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하면 A4 용지 한 장으로 제가 총론에서
중요한 거 있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그거를 A4 용지 한 장에다가 표로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들 중심으로